저희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투자 전략을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중에는 실물 경제가 수축되고 다양한 침체 요인과 직면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는 보유 자산의 가치 훼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금리는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시켜 가치 훼손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다음 투자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투자 민첩성이 가장 필요한 해입니다. 금리 저점의 접근 시기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울 시기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란 경제 불확실성이나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과는 비슷해 보이죠. 이 보험성 금리 인하 효과는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 투자를 증가시키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과거 사례를 살펴볼까요? 1990년 이후에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는 3차례, 1995년 7월, 1998년 9월, 그리고 2019년 7월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리 인하 초기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험성 금리 인하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닌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 그 3차례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한 케이스는 총 22번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1년 동안 15번이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던 건데요. 그 반대로 주가가 좀 부진했던 사례는 6개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거나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시장 상황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이 미국의 펀더멘털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보다는 둔화에 무게를 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과거 3차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그 이후에 미국의 S&P 500보다 이 주가 모멘텀이 계속 좋았던 업종은 뭘까요? 바로 금융,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올해도 보험성 금리 인하 케이스다라고 본다면 최근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주가 모멘텀이 있는 소외주에도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 금융 서비스, 제약 바이오, 반도체, 기술 하드웨어,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 업종이 보험성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교보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시장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증시와 환율 시장도 특별한 반응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로 버텨오던 국내 증시 이익 컨센서스도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내수 회복도 수출 모멘텀 둔화와 함께 이 내수의 제한적인 회복으로 이익 모멘텀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와 코스피는 박스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분간은 수익률 상승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하방 리스크를 줄여야 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고배당과 로우볼 전략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 로우볼 전략은 증시가 변동성이 크고 상승 여부가 좀 불투명할 때 아주 훌륭한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의 최근 5년간 월간 수익률을 기반으로 표준 편차를 산출한 뒤에 하위 40개 종목을 선정한 건데요. 이 투자 위험을 좀 낮추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낮아서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만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영향을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로우볼 ETF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 통신주, 대형 소비재 종목들을 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지표 간 상관계수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어서 코스피의 매수 시그널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선행하는 신규 수주 지수, 재고 지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특히나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등 제조업 체감 경기의 선행 지표가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걸로 봐서 올해 미국 제조업 회복에 따라 베타가 큰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 확대할 것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은 또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 핵심 정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시면서 처음에 언급드렸던 2025년 투자 전략인 Catch Me If You Can, 그 의미는 결국 미국 증시는 올해도 계속 더 강해질 전망이고 미국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순환매 장세 속에서 밸런스 게임으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